비트코인이 머지않아 10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장밋빛 낙관론이 시장을 가득 메웠지만 불과 며칠 사이에 공포와 패닉이 모든 희망을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한때 20만 달러 고지를 넘보며 승승장구하던 비트코인은 단숨에 7만 달러 선으로 추락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겼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억 5천만 원에 육박하던 자산 가치가 1억 원 초반대로 곤두박질치며 수많은 자산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잠을 자거나 밥을 먹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단숨에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사라지는 끔찍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손절해야 하느냐는 절망적인 질문과 비명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21년 대폭락장 당시에 압도적인 공포 분위기를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결코 아무런 이유 없이 폭락하지 않으며 이 거대한 추락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파헤쳐야 할 강력한 세력의 치밀한 움직임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폭락 사태를 촉발한 실체적 진실을 추적한 결과 그 배후에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이자 금융시장의 절대 강자인 블랙록이 자리 잡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블랙록이 운용하는 자산 규모는 무려 10조 달러를 넘어서며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약 1경 4천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1년 GDP의 6배가 넘는 자본력을 가진 블랙록은 단순한 금융회사를 넘어 발걸음 한 번으로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금융계의 고질라와 같습니다. 이 거대한 포식자가 움직일 때마다 시장에는 지진에 가까운 충격이 발생하는데 최근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EBIT에서 심상치 않은 자금 이탈이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1월 말 블랙록의 IBIT ETF에서는 단기간에 5억 달러 이상, 한화로 약 7영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순유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 치켜세우며 기관 투자의 시대를 열었던 장본인이 정작 뒤에서는 대규모 매도 버튼을 눌러 시장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투자자들은 경악했습니다. 2024년 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주도하며 시장의 구원자로 여겨졌던 블랙록이 이제는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물량을 쏟아내며 시장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된 것입니다. 이는 전쟁터에서 생사를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가장 강력한 동맹군이 갑자기 우리 등 뒤에서 총을 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시장은 즉각적인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기관들조차 도망가고 있다는 공포 섞인 추측이 확산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악재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시장의 매도 심리를 극한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블랙록의 자금 유출은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으며 진짜 지옥은 그 이후에 벌어진 잔인한 연쇄청산이라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통해 본격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코인 시장의 특수한 거래 방식인 레버리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번 폭락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0만 원어치를 살 수 있지만 가격이 단 10%만 떨어져도 원금 전체가 증발하는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거래소는 투자자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여 포지션을 강제로 정리하고 그 물량을 시장에 투매하여 가격을 더욱 가파르게 떨어뜨립니다. 블랙록의 매도로 시작된 초기 하락이 상승에 베팅했던 수많은 투자자의 청산 버튼을 누르자 단 24시간 만에 약 3조 5영억 원의 매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전문 용어로 롱 스퀴즈라고 하는데 이는 마치 레몬을 손으로 꽉 쥐어짜듯 투자자들의 자산을 강제로 시장에 쏟아내는 잔인한 메커니즘입니다. 가격 하락이 또 다른 청산을 부르고 그 청산 물량이 다시 가격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의 도미노는 결국 시장 전체를 무너뜨리는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사람들이 겁에 질려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폭락할 수밖에 없는 정교한 하락의 덫이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을 지탱하던 핵심 논리인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마저 이번 폭락 과정에서 산산조각이 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지지자들은 전쟁이나 경제 위기가 오면 희소성을 가진 비트코인이 금처럼 안전자산으로서 가치를 보존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내도 비트코인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5년 말부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러한 안전자산으로서의 신화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국 간의 갈등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으로 번지며 전 세계가 긴장하자 자산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짜 안전 자산인 금은 가격이 상승했고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 역시 불안을 느낀 자금들이 몰리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정말 디지털 금이었다면 금과 함께 올랐어야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스닥 지수와 함께 처참하게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시장은 비트코인을 위기 상황에서 대피할 안전한 항구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먼저 처분해야 할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음이 명확히 증명된 것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은 안전 자산의 궤적이 아닌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고성장 기술주들의 움직임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기가 좋을 때는 환호하며 사들이지만 불안의 징조가 보이면 가차없이 내던지는 고위험 투자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생명을 구해줄 것이라 믿고 입었던 구명조끼가 실제로는 몸을 가라앉게 만드는 납덩이였던 셈입니다. 이번 폭락으로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믿음은 크게 흔들렸으며 시장은 냉정하게 비트코인의 현재 지위를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또 다른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새로운 수장 지명 소식입니다. 전 세계의 돈줄을 쥐고 흔드는 연준의 결정은 지구상 모든 금융시장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는 뉴스는 불확실성에 시달리던 시장에 더 큰 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케빈 워시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 이사를 지내며 시장의 돈줄을 죄는 데 앞장섰던 이른바 매파 중의 매파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던 그의 등장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신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케빈 워시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과거의 날카로운 매파적 태도에서 벗어나 경제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강조하는 등 톤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금리 정책이 데이터에 기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과거의 강경론에서 비둘기파적인 성향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시장 곳곳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금리 인하이며 만약 케빈 워시가 비둘기파로 변신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투자자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자를 얻을 수 있기에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낮은 이자에 실망한 자금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주식이나 코인 시장으로 다시 흘러들어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만약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에 취임하여 실제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현재의 폭락세는 멈추고 비트코인에는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시나리오가 아직은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 가려져 있으며 케빈 워시의 지명 이후 상원 인준 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선거 전후로 말을 바꾸듯 연준 의장 후보 시절의 발언과 취임 후 실제 집행하는 정책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낮춰줄 비둘기파 성향의 의장을 원하고 있지만 실제 의장이 되면 인플레이션 수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케빈 워시가 정말 비둘기파인가? 그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인가? 그리고 취임 후 정말 금리를 내릴 것인가라는 삼중의 불확실성이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사장이 온다는 소문은 무성하지만 그가 복지를 늘릴지 아니면 직원을 더 압박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회사의 분위기처럼 투자자들은 일단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큰 자본들은 선뜻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신 가장 안전한 대피소인 달러로 자금을 옮기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달러 가치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장이 얼마나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보통 달러 USD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의 달러 표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달러를 들고만 있어도 가치가 오르는 상황에서 굳이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비트코인을 살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신임 연준 의장 발표 전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외치던 기관들의 낙관적인 보고서들은 자취를 감췄고 이제는 5만 달러 하방 테스트를 경고하는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며
시장의 결정타를 날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숫자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그것은 바로 7만 6천 달러의 붕괴입니다. 이 숫자는 비트코인의 고래 중의 고래로 불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평균 매수 단가 근처라는 점에서 시장에 엄청난 심리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였지만 2020년부터 회사 자산은 물론 빚까지 내서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독특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이 회사의 CEO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산이라 칭송하며 회사 운명을 비트코인에 올인한 광적인 신봉자로 유명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71만 개 이상으로 이는 전체 발행량의 무려 3.4%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그들의 평균 매수 단가인 7만 6천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시장은 세일러마저 물렸다는 심리적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하락세가 지속되어 채권자들이 상환을 요구할 경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투자자들을 떨게 하고 있습니다. 71만 개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진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수준이며 이는 현재 패닉세를 가속화하는 주된 공포 요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앞서 언급한 블랙록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두 거대 플레이어 사이에 매우 묘하고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블랙록은 실제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요 주주 중 하나로 두 회사는 비트코인이라는 같은 배를 탄 동맹 관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회사는 강력한 경쟁자이기도 한데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투자자들이 굳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증권 계좌에서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ETF의 등장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독점하던 간접 투자처로서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우리 주식은 수수료 없는 비트코인 투자라며 블랙록을 견제하고 있지만 운영비와 기업 리스크를 고려할 때 이는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 두 거물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그들의 투자 판단 하나하나가 비트코인 가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야를 넓혀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하는데 이번 하락은 비트코인 시장이 점차 미국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원래 탈중앙화를 표방하며 탄생한 비트코인이지만 역설적으로 블랙록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미국 기업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선언하며 비트코인을 미국 중심의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트코인을 더 이상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자유로운 자산이 아닌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인 전략적 자산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국 자본의 매우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는데 과거 비트코인은 중국에서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주도의 시장 재편과 극심한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안정적인 자산 도피 수단으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이 코인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며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누가 얼마를 어디서 샀는지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적으로 금지하진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중국 자본의 이탈 통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의도된 압박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이제 규칙 없는 정글에서 미국이라는 주인이 세운 울타리와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목장으로 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진통 속에서 기존 플레이어들이 흔들리고 가격이 출렁이는 것은 주도권을 재편하기 위한 필연적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대폭락 사태를 핵심적으로 정리하자면 블랙록의 대규모 매도로 투자 심리가 무참히 붕괴되고 연쇄적인 강제 청산이 하락의 가속도를 무섭게 부채질하며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입니다. 또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라는 극한의 불확실성 속에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나스닥과 동행하는 고위험 자산임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냉정하게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평균 매수 단가인 7만 6천 달러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공포는 극에 달했고 이는 시장 전체의 투매를 유발하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본다면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수단을 넘어 미국 중심의 제도권 금융 질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연적인 진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하락은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이 개인 투자자와 채굴업자에서 거대한 미국 자본의 통제권 안으로 옮겨가는 역사적인 거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철저히 지켜야 할 원칙은 감정에 휘둘린 섣부른 물타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기보다 7만 달러 초반대의 지지 여부를 냉정하고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어 소중한 투자 자금을 함부로 투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향후 시장이 안정되어 좋은 기회가 다시 찾아왔을 때 이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 비중을 반드시 유지하며 시장에서 사용할 총알을 끝까지 아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판이 완전히 정리되고 방향성이 명확해질 때까지 한 발 뒤로 물러나 시장을 관망하는 것 자체가 그 어떤 매매보다 훨씬 훌륭하고 강력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비트코인은 과거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과 ICO 버블 붕괴, 그리고 FTX 파산이라는 괴멸적인 위기 속에서도 매번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나 그 가치를 증명해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과거의 시장이 개인들의 놀이터였다면 이제는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월스트리트의 거대 공룡들이 판을 지배하고 장악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는 냉정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은 시장의 대중화와 가격의 안정성을 가져다 주겠지만, 동시에 비트코인 탄생의 본질이었던 탈중앙화 정신이 희석될 수 있다는 숙명적인 양면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는 다가올 변화를 무작정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규칙을 빠르게 이해하고 바뀐 시장의 판세에 걸맞은 영리하고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주변의 공포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거대 자본이 그리는 큰 그림을 냉정하게 관찰하며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차분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결코 죽지 않으며 단지 주권과 질서가 바뀔 뿐이기에 우리는 새로운 주인이 세운 규칙에 적응하여 그 안에서 자산을 불려나갈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실에 일희일비하며 좌절하지 말고 비트코인이 미래에 가질 전략적 가치와 위상을 긴 안목으로 바라보며 스스로의 투자 호흡을 조절해 나가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이번 폭락은 모든 희망의 끝을 의미하겠지만,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부의 계급장으로 갈아탈 수 있는 일생일대의 거대한 기회가 열리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머리를 통한 냉정한 분석과 뜨거운 가슴으로 견뎌내는 인내심이야말로 이 변동성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유일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앞으로도 시장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가장 빠르고 정확한 통찰을 전달해 드릴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오늘 분석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시장의 승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준비한 영상을 여기서 마칩니다.